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민행공과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2주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행공대의 수업은 어떤 식인지, 서울대의 수업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민행공대는 10월 18일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독일에 저는 9월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유럽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2년 만에 해외여행을 즐겼습니다. 동양인 관광객이 없어서 한산한 유럽 관광지에서의 여행이 상상이 되시나요? 대부분의 관광지를 전세낸 기분이었어요. 체코의 프라하에서 초콜릿 케이크와 족발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비엔나 커피와 케이크를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잘츠부르크와 할슈타트의 자연을 구경하였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 밀라노에 가서 밀라노 스타벅스를 구경하고 피렌체에서 티본 스테이크를 먹었답니다. 예년 같았으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는 유명 식당들이었습니다만 관광객이 없어서 별다른 대기 없이 즐길 수 있었죠. 또한 피자의 사탕 모양 젤라또도 사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구경하는 알찬 여행을 했답니다. 여행할 땐 좋았습니다만 유럽 놈들 물가가 엄청나서 돈을 있는 대로 다 뜯긴 것 같아요. 여행이 즐거운 건 평소보다 돈을 많이 써서입니다. 솔직히 하루에 10만원씩 쓰면서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겠습니까? 조상 잘 만난 덕분에 전 세계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제 유럽 먹방 자랑은 여기까지로 하고 민행공대에서의 수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행공대의 수업 언어는 영어입니다. 저는 독일어를 전혀 못하고 독일에서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독일어가 배우기 더럽게 어렵기로 악명이 높기도 하죠.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영어가 훨씬 유창합니다. 제가 생활할 때, 관광할 때 상대방이 영어를 못해서 곤란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말을 못하거나 못 알아먹어서 곤란한 경우는 좀 있습니다. 학사 과정의 수업은 독일어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석사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저는 4학년의 교환학생으로 왔으므로 민행공대의 석사 수업 중에서 쉽다는 평이 많은 것들을 위주로 들었습니다. 저학년 학사 수업을 들으려면 독어를 알아야겠습니다만 석사 과정을 할 때에는 영어만 잘하면 됩니다. 유학 온 인도나 중국 출신 석사생들 중에서 독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초급 독일어 수업 듣고 배우는 거 때려쳤다고 하네요. 전체적인 수업은 세미나 연습 강의의 세 종류입니다. 하나하나 차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20명 내외의 석사생들이 돌아가며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석사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에 통 관심이 없는데 일단 있어 보이는 세미나를 신청했었는데요. 뒤늦게 이건 내가 찍어먹기엔 너무 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서 교수님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세미나 강의를 취소하려면 학기 전이어야 하고 그 이후 결석자는 F를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학기가 3주나 지나 올래라면 F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메일로 사정하자 교환학생이니 교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서 수강 신청을 취소받았습니다. 석사를 바라보지 않는 학사는 그다지 수강할 필요며 역량이며 이래저래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은 20명 내외의 학부생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수업입니다. 한국항공과는 수업이 이론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습 강의는 순전히 프로그래밍을 위해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수업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연습 과목 중에 iOS 앱을 만드는 연습 과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iOS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맥이 필요하므로 맥 사용자가 낮은 한국에서는 열릴 수 없는 수업입니다. 그 외에도 코틀린을 배우는 과목,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커밋하는 과목,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실습해보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교에서는 사실상 가르치기는 어려운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습 과목 중 대회를 위한 알고리즘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목은 코딩 테스트에서 필요한 주제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됩니다. 일주일에 5문제씩 관련 문제들이 제시되는데 추후 평가에 반영되므로 모두 풀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2주차였던 지난주에는 이진 탐색과 유니언 파인드에 대해서 강의가 나갔습니다. 이에 관련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수준의 문제들이 나와서 즐겁게 풀어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코딩 테스트에 대한 실용적인 알고리즘은 한국 대학교에서는 직접 가르치는 곳이 없는데요. 독학이나 학원, 취미, 동아리로 배우는 알고리즘을 정규 수업으로 들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규 수업인 강의입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수업들이랑 형식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강 신청 시스템이 특이합니다. 수강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도 없습니다. 학기 중이라면 언제든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강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모든 강의가 수강 신청 제한이 있는데요. 따라서 선임대 수업같이 공대 전체에 수요가 있는 과목이나 데이터베이스 등 인기 과목들을 수강하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에서는 딱히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출석을 아예 부르지 않습니다. 과제를 주긴 하지만 과제도 선택이라 전부 미제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성실히 따라올 경우 성적에서 제한적인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연한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졸업 직전에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기초 수학, 과학 과목을 뒤늦게 수강 신청하고 시험만 보고 빠진다든가, 수업을 듣다가 시험을 잘 못 칠 것 같으면 수강을 취소하고 다음 학기에 시험만 응시하거나 한답니다. 저도 그래서 부담없이 머신러닝 과목을 수강 신청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낮은 성적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머신러닝 이론 수업만 듣고 시험은 등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머신러닝 이외에서도 한국에서는 개설되지 않는 강의들이나 성적 걱정으로 듣지 않을 과목들 위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서울대 수업과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이나 과제가 의무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좀 더 부담이 덜하네요. 제가 수강 신청한 딥러닝 개론 과목의 경우 교수님이 지난 학기 수업을 유튜브에 올려두었는데요. 이 수업을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수준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 학기만 해도 독일 또한 전부 온라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독일은 하이브리드 세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학생의 경우 직접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온라인 스트림이나 기록 영상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학교에 출석해 수업을 듣겠지만 때때로 여행을 떠나고 다음 주에 밀린 수업을 몰아 듣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민행 공대에서의 수업 시스템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